예, 이 시간에는 취재와 기사 작성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전문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앞에서 강의한 내용은 어, 별로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이번 시간에 하는 인터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으셔야 됩니다.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전문지 기자로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언론 관련 교육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번 시간부터 하는 인터뷰 교육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대개 양식에 따른 인터뷰하고 내용에 따른 인터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양식에 따른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대면 인터뷰가 있고요. 전화 인터뷰가 있고 서면 인터뷰가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는 뭐냐 그러면 기자가 인터뷰를 할 사람하고 만나서 하는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화 인터뷰는 만나기가 힘들어서 전화로 인터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면 인터뷰는 대개 기관장님들, 공무원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만나기도 힘들고 전화도 힘든 경우 그냥 서면으로 하자. 그러면 서면으로 인터뷰 문안을 보내서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내용에 따른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뉴스 인터뷰입니다. 뉴스 인터뷰는 무슨 말이냐면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뉴스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뉴스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뇌물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뇌물을 받았고 주고받았을까? 이런 뉴스걸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뉴스 인터뷰입니다. 대개 뉴스 인터뷰는 만나주지도 않은 분들은 서면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뉴스 인터뷰는 대개 전화상으로 해서 개최하거나 직접 만나서 뭐 수사 받고 나오는 검찰청 앞에서 질문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뉴스 인터뷰라고 할 수 있고요. 인물 탐구형 인터뷰는 뭐냐 그러면은 홍보성 인터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망이 어떨까? 또 왜 그걸 개발했을까? 이런 인물 탐구형 그 사람이 인생 역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 이것을 탐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해부하는 그런 것이 인물 탐구형 인터뷰라고 할 수 있고요. 집단 인터뷰는 뭐냐 그러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질문 던져서 그걸 기사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본다 해가지고 인터뷰 문안을 10개나 20개 만들어서 어디에 서울시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담당 공무원한테도 보내고 또 학계 교육계도 보내고 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대표한테도 보내고 또는 그것을 주창하고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사회단체에도 보내고 또 일반인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문화는 똑같은데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골고루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드는 사람, 또 공무원,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써보는 사람, 또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 또 일반인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제 인터뷰 문안을 보내야 돼요. 이때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보내면 편파적인 보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제 모아서 신문에서 사진을 넣고 그 밑에 제목을 넣고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이런 편집하는 거 보셨죠? 그 집단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로 보면은 심야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야 토론. 심야 토론이 이제 지면으로 올라오면은 집단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양식에 따른 인터뷰가 있고요. 내용에 따른 인터뷰가 있습니다. 양식에 따른 인터뷰는 만나서 인터뷰라는 대면 인터뷰, 전화로 하는 전화 인터뷰, 서면으로 하는 서면 인터뷰가 있고요. 내용에 따른 인터뷰는 뭐예요? 뉴스 인터뷰가 있고요. 인물 탐구형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집단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은 분류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 기자의 품성이 뭐예요?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인터뷰했을 때는 뭐라고 했는데 그걸 깜빡 잊었다? 그럼 기사 쓸 수가 없죠. 또 그 사람한테 호기심이 있어갖고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 표정 하나하나, 그 사람 말하는 투 하나하나, 또는 그 사람이 주는 자료 하나하나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탐색해 나가야 합니다. 또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습성.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은 잊어버리고 어떤 말만 썼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대담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요. 정지성이 필요합니다. 대담하게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은 장관이니까 이거 던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래서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경험과 또는 정직성, 그 사람이 험담하기 위해 그 사람 약점을 파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반드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 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이 실려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성공적인 인터뷰를 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요?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잘 알아야죠. 그래야 인터뷰 문화를 만들죠. 또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만든 사람이 있다. 소각로를 만드는 사장님이 있다. 그럼 소각로를 만드는데 왜 만들었는지,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소각로를 만드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걸 질문 던지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상대방이 불편하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죠. 편안한 상태에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눌하거나 의도적으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대표를 인터뷰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것이 그 제조의 사장보다 내가 더 아는 체 해버리면 그 사람이 답변하겠습니까? 혹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앞에서는 모른 척 해야죠. 그래야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때로는 어눌하게 알면서도 모른 채, 또 보고도 못 본 채, 또 들어도 못 들은 채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해야 그분이 답변을 해주죠. 이 점 꼭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눌하거나 의도적으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를 하시려면은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자,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또는 취재 보도학원을 나오고 그래도 취재 일선에 투입을 하면은 취재를 잘 못하고 인터뷰를 잘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자 교육을 다 받고 취재 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자,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는 맨 처음에 인터뷰를 할 사람이 있어야 인터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라.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야 인터뷰를 하죠. 기자가 인터뷰 대상자를 찾지 않으면 평생 인터뷰를 한 번도 못 하는 겁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누구예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고 싶다. 참 남몰래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저 사람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을 성공했더라. 저 사람은 해도 사업에 실패하더라. 또 저 사람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더라. 저 연예인들이 요즘에 근황은 뭔가 궁금해하더라. 또 저 장관이 요즘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더라. 그 정책이 뭔지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터뷰할 사람은 많습니다. 자, 인터뷰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요? 자기가 그냥 생각나 찾을 수 있지만은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또 기타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습니다. 인터뷰를 누구를 하고 누구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겠다. 우리 독자에게 좀 저분 사상과 저분 생각과 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또 저 사람이 요즘에 문제가 뭐지 횡령이랄지 어떤 범죄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소식을 전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대상자는 신문에도 보도되기도 합니다. 신문에 인터넷에서 인터뷰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죠. 또 A라는 신문사에서 인터뷰했으니까 우리 신문사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A라는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수도 있고 B라는 신문사에서 또 할 수도 있고 A라는 방송국에서도 할 수 있고 A라는 전문지에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계속 언론사에서 그 사람을 취재합니다. 한 번 인터뷰한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한 번 인터뷰 나갔으니까 안 나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안 했으면 우리 신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더라도 우리 신문사에서 재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야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방법은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주변의 지인의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TV에서도 그런 취재원을 찾아서 취재원을 찾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시면 명함을 많이 뿌리면서 내가 기자다. 나한테 정보를 많이 주라. 제보를 해달라.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인터뷰할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또 누구를 인터뷰를 한번 해라.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도 인터뷰해라. 이번에 창업을 했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제조회사를 창업을 했다. 한번 인터뷰 좀 해줘라.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 소개가 필요합니다. 자, 인터뷰 대상자가 일단 확보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인터뷰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셔야 되죠. A라는 사람을 내가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를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신문사와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인터뷰 목적과 취지를 말해야 됩니다. 상대편에서는 왜 나를 인터뷰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는 환경스포츠신문사 홍길동 기자입니다. 전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런 제품, 환경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전문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죠. 전화하실 때. 전화할 때 반드시 뭐요? 신문사 이름과 내 이름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환경 스포츠 신문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1996년도에 창간을 해서 지금 2014년 현재 뭐 19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환경 전문지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사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또 언제 생긴 신문사지? 또 뭘 가지고 인터뷰를 하지?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상대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먼저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좋습니다.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터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는 그럼 어떤 준비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전화를 해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 인터뷰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에 대해서 인터뷰 문안을 만들죠. 자, 그래서 먼저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장님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참 좋아요. 그 자료를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인터뷰 문안을 잡기가 좀 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자료를 보내주십니다. 이메일로. 그럼 그 자료를 보고 만약에 언론에 인터뷰를 나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보가 없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좀 물어보시고 홈페이지가 없으면은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전에 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제품인지.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참고를 하시되 없으면 계속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 저 사람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소개한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인터뷰 문안을 만들죠.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인터뷰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입수해야 되죠. 그래야 인터뷰 문안을 만들죠.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지, 인터뷰 나간 사실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있으면은 그걸 좀 받고 홈페이지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자료를 입수하시고, 인터뷰 나간 사실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가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의 블로그나 카페가 있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 가지고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인터뷰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지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문안을 만드는데 문안을 만들어서 10문항이든 20문항이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미리서 묻는 겁니다. 그걸 질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서면 인터뷰든 대면 인터뷰든 간에 그분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아는 게 상대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뷰할 사람이 뭘 가지고 인터뷰를 할 거지, 어떤 내용으로 물어볼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정보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고 또는 인터뷰 시간을 전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인터뷰 문안을 작성하신 후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경우가 있죠. 서면으로 합시다. 대면으로 합시다. 서면으로 하자는 것은 공문으로 인터뷰 문안을 보내놓고 또 답변이 오면은 그대로 써서 보도하면 됩니다. 근데 대면으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대면으로 하자. 자, 대면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면을 하는 경우는 일단 그 날짜에 되면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미서 질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보냈죠. 그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그분이 그걸 준비해 놓을 겁니다. 자, 대면을 해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난 날짜가 돼서 만나러 갔습니다. 가면은 그분이 상대편에서 질문 내용이나 답변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 인터뷰가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기자는 차근차근 사장님 1번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 이제 질문 내용에 답변이 잘 돼 있으면 사장님 1번은 답변이 잘 됐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면서 질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또 그분이 답변한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 질문을 해가면서 인터뷰를 끝내는 겁니다. 자, 인터뷰 끝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면 인터뷰 때 처음 30분은 보통 인터뷰 1시간 정도 뭐 길게 하면 2시간 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뷰 하는 중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중에 상대편이 너무 길게 가면은 기자가 정보가 다 입수했다. 기사를 쓸만한 정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장님 됐고요. 4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 사장님이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면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줘야지 한없이 인터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적 인터뷰는 뭐냐 그러면 질문서를 보낸 것은 30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왜 했는지, 왜 사업을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또 매출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이걸 판매를 할 전략인지, 또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특징인지,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게 한 30분이면 끝날 수가 있어요. 인터뷰 문안을 사전에 보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목적적 인터뷰를 끝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에서 자녀분 관계,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부인이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 이 사업을 안 했으면 다른 사업을 했을 것인지, 또 인생관에 대해서, 또 가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조목조목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걸 물어보셔야 되냐면은 글을 쓰실 때 인터뷰 글을 쓰실 때 문답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항상 글을 쓰실 때 서술형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생, 80평생 도자기 굽는데 바친 누구누구 사장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또 나라를 사랑하자를 자음용어로 삼고 있는 000 의원 이렇게 쓰기 때문에 또는 어디 경상북도 어디에서 산골짜기에서 구남 오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몇 살 때 뭐해서 망하고 몇 살 때 뭐해서 뭐하고 계속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려면은 또 너무 이 사람이 외롭게 컸는지 또는 훌륭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은 그분에 대해서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자꾸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든 취재인 비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사 쓰는 것 외에 이게 쓰는데 참조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0분은 목적적인 인터뷰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 스케줄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를 쭉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나 특히 여성 잡지 같은 경우 인터뷰 기사를 잘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 작성은 대개 사건 사고의 형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분들 전문지에서는 이렇게 사건 사고보다는 홍보성 인터뷰가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형은 잘 쓰지 않고요. 서술형으로 씁니다. 홍보용 기사인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뭐뭐뭐로 살았던 누구누구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나가는 것은 서술형 문답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형태의 인터뷰 기사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문지입니다. 자, 기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 당사자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물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실 때 맨 먼저 하실 일이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라. 인터뷰 대상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서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찾느냐? 언론 보도,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또는 지인의 소개로 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대상자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날짜를 잡습니다. 그걸 서면을 할 것이냐 대면을 할 것이냐.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보내서 질문을 보내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 인터뷰 문안을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이 인터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사를 써야 됩니다. 기사를 쓰는데 기사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정보와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엄청 기사를 많이 쓰면은 신문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다 찾아면 안 되죠. 신문이라는 게 인터뷰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란에 맞게 기사를 압축하셔야 되죠. 압축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 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개 언론사에서는 인터뷰 기사를 작성할 때 서술형으로 작성할 때 삼각형으로 기술하는 방법, 역삼각형으로 기술하는 방법, 혼합형으로 기술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나눠놨어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이게 삼각형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공 어느 섬에서 6남 1여의 장남으로 태어나 10살 때 뭐하고 20살 때 뭐하고 그러다가 지금 무슨 관련 사업을 해서 대성하였다. 매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큰 인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법이 삼각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밭을 찾아서라고 하는 기사를 쓰실 때도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녹차밭을 찾아서라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서울역으로 갔다. 10분 전이었다. 열차에 올라탔다. 가는 길에 들녘에 보니까 누렇게 황금 들녘을 이루고 있었다. 올해도 풍년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녹차밭에 도착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물론 꼭 10대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꼭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이 태어나면서 가다가 20대 갔다, 10대 갔다 이렇게 중간에 바뀔 수 있지만은 물론 하여튼 삼각형 태어나서 현재까지 순서대로 시간대별로 쓰는 것을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역삼각형은 반대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도전만에 이번에
0000당 국회의원 어디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000 의원 이렇게 시작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몇 남 몇 년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역삼각형 형태의 기사 작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인데 네모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혼합형은 뭐냐?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를 좌음용으로 삼고 있는 000 사장.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몇 남 몇 년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올해 100억 달러를 수출을 달성한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얼마만큼을 뭐 이게 후원해서 뭐 동네 노인정을 지어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 갔다가 시간대별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하실 때 맨 먼저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라. 대상자는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언론사, 신문이나 그 다음에 잡지나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인터뷰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할 때는 어디 신문사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대상자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문안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 상대편이 그걸 준비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자료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할 때는 삼각형, 역삼각형, 혼합형 세 가지 형태로 기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신문사에 보내면 신문에서는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사진을 찍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거기에 맞는 기사와 맞는 장면. 그래서 도자기 굽는 사람 같은 거는 도자기를 굽는 장면을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든 사람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달고 있는 장면 또는 제조하는 과정을 장면 또는 설명하는 장면을 찍으시라고. 책상 위에 앉아서 찍는 장면 사진은 그거는 언론사 보도 사진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 찍는 각도가 틀리고 장면이 틀려. 그리고 좀 인물이 잘 나오게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여러 장을 찍으십시오. 여러 장을 찍어서 그걸 다 보내시면 신문사에서 선택해서 편집을 해서 게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인터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교육을 이제 대충 마쳤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실 때 공문을 보내거나 또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샘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1 환경교육중앙회 소속으로서 환경교육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스포츠 신문사 개공기자가 될 수 있고 취재기자가 될 수 있고 주부 리포터가 될 수 있고 명예기자도 될 수 있고 전문위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런 보도라고 하는 기자증을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환경스포츠 신문 한 부씩을 매우 발행시마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자라고 하는 건 특권층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아서 또는 집중적인 소양교육만 받으면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구화를 막론하고 학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기자증은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또 거기에 도덕성을 의무적인 도덕성도 있습니다. 또 기자 윤리 강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자가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기사 작성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60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에 한해서 기자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상관이 없이 이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기자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고 또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계속 강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청취하셔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취재 활동을 해보시고 기자 생활을 해보시면 진정한 언론인으로 아마 보람을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자는 사회의 공인입니다. 제4의 권력이 언론입니다. 기자로서 멋진 삶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이 되는 그런 보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품위를 잃으면 그는 이미 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로서의 품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훌륭한 기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증을 발급받으시고 인터뷰도 한번 안 하고 기사도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사이비 기자입니다. 사이비 기자는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자는 기자인데 글을 쓰지 않는 기자. 기자증만 가지고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사이비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비 기자가 되지 마시고 훌륭한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이 교육을 정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